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 및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어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공시가 나오면서 급하게 제가 그 합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촬영을 했는데 해당 영상을 1만 회 이상 시청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합병 이슈가 나오고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죠.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면서 주식 합병으로 인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23%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식 합병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 해당 부분들에 대한 수혜로 급등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두산 밥캣 인수 이후에 우리가 흐름들을 좀 지금부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신주 상장 이전까지 상승 흐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6시 24분인데, 6시 30분에 해당 영상이 올라갑니다. 해당 영상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담당자, 황대근 멘토와 같이 이제 컨텐츠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이슈의 합병에 대한 모든 의혹들 끝까지 파헤치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놨으니까 해당 영상 이따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 분석만 진행을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은,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어제 시간 외에 되고, 그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랑 밥캣 요 부분에 대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번 영상 어제 제가 촬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우상향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라인들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런 추세의 상단부, 그리고 그 라인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해당 매물대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제 주식 병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 상단부를 터치하고 윗꼬리를 살짝 달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얼마 정도 매도했냐면 한 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제 이게 1이 100만 원이거든요.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이 한 100억 정도 매수했고, 그리고 기타 보험 쪽에서 45억, 투신 쪽에서 85억, 연기금에서 140억 정도, 그리고 사모펀드는 180억 매도, 기타 법인 쪽에서 23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들 매도, 그리고 금투 기타 금융 사모펀드 빼고 거의 다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터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여기서 이제 해당 합병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해당 이슈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나오더라도 해당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이전 매물대 라인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해당 매물대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신고가 라인들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길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이 나면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들을 내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만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인수 확정이 9월 25일 날 나는데 그때까지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동을 그리더라도 이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11월 달이라는 거죠. 11월 달. 자,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주식 교환 이전 결정 내용들입니다. 자, 두산 밥캣 주식회사 교환 이전 대상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 내용들을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주식 교환가액이 8만 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두산 밥캣은 5만 612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 교환 비율이 두산 밥캣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가 0.6주거든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 두산 밥켓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0.6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들이 두산 밥켓 한 주에 대한 가격은 5만 600
12원, 두산 로보틱스는 한 주당 8만 114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주총회가 진행되기 전에 반대를 진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찬성입니다. 근데 두산 밥캣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찬반이 진행이 되다가 주주총회가 9월 25일 날 열리고 그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게 밥캣이 5만 원이고 로보틱스가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밥캣 한 주당 0.6주를 주는 건데 그러면 이 8만 원대 가격대까지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교환되는 날짜에. 그리고 이 날짜가 아니더라도 신주 상장이 되는 10월 25일 이 언저리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켓에 대한 교환 일정도 있고 지금 합병에 대한 부분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7월 달인데 8월 달 9월달, 10월달까지는 우상향의 추세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11월을 넘어가는 순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8만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서 2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두산 밥캣 주주들도 한 주당 5만원짜리를 8만원에 대신 한 주를 0.6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8만원보다 주가가 20만원까지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 올라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신주 상장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주 상장할 때 그렇다면 내가 0.6주 한 주당 바켓 한 주당 0.6주를 받았던 그때 조건이 8만 원인 조건에 받았는데 주식 수는 줄고 한 주당 값어치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두산 로보틱스가 20만 원 뭐 15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렇다면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10월 중순에서 말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가 일정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서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합병이 진행이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이제 적자가 나죠.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로봇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았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항상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연결됨으로써 두산 밭캣이 채워준다라면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두산 로보틱스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산 밭캣을 가져와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고평가에서 적정 주가나 어떻게 보면 저평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내일까지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선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해당 라인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지, 그 다음에 신고가 라인들이라서 신고가에 대한 돌파 여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 앞전에 매물대 라인들, 이 라인들과 요 밑에 있는 요 라인들 해서 이 정도의 라인들 5일선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의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5일선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받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돌파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